우리 아이는 옷을 입을 때 너무 까다로워요. 손에 묻히는 놀이를 싫어해요. 얼굴이나 옷에 조금만 묻어도 닦거나 갈아입혀야 돼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감통내과 TV. 안녕하세요. 감통백과TV 강쌤입니다. 우리 아이는 옷을 입을 때 너무 까다로워요. 손에 묻히는 놀이를 싫어해요. 얼굴이나 옷에 조금만 묻어도 닦거나 갈아입혀야 돼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감각 솔루션 시간으로 촉각에 예민한 아이, 촉각 방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팁과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감 중 촉각은 물건을 구별하는 것 외에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일도 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손과 발을 만지기만 해도 피하는 과민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이것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감소하면서 점차 자기가 손을 뻗어 물건을 만지며 조작하기 위한 구별계의 촉각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점점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촉각과 구별하려는 촉각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몸을 보호하려는 촉각이 우세한 상태라면 내가 만진 촉각 자극이 와! 이건 뭐지? 라는 탐색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뭐야! 기분 나빠! 라고 하는 방어적이고 도피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촉각 방어입니다. 촉각 방어는 아이의 정서와 대인관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감각으로 인해 활동할 때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촉감이 계속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집중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촉각 자극 때문에 침착하게 되지 못하여 많이 움직이거나 주의가 산만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놀고 싶어도 촉각 자극이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같이 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각 자극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거나 자극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공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아이가 촉각 감각 및 다양한 감각에 방어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통내과 TV. 촉각 방어가 강한 아이는 감각 자극을 피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남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본 부모님은 문제 행동으로 여기고 꾸짖게 되면서 악순환이 됩니다. 촉각 방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촉각 자극이 불쾌하고 공포스럽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주로 점토나 모래를 만지기 싫어하거나 만지더라도 손가락 끝으로만 만지려고 하고 몸이나 얼굴에 묻는 것을 기겁하며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다른 사람과 살짝 스치기만 해도 펄쩍 뛰며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방어 반응은 발달과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상에서 촉각 방어를 보이는 것을 찾아내고 촉각 방어가 나오기 쉬운 자극의 종류, 장소, 양, 강도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각 방어가 있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첫 번째로 촉각 방어 반응이 강한 경우에는 꼭 껴안거나 모포나 매트, 이불로 아이의 몸을 싸는 놀이, 즉 전신에 압박 감각을 주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당한 온도로 자극을 주는 활동인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도 도움이 됩니다. 감통백과TV에서 소개해드린 윌버거 프로토콜, 진보를 활용한 릴렉스 활동, 이불말이, 꼭 껴안기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자극이 아니라 아이가 능동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감각 자극과 함께 촉각 놀이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클레이를 감싸서 찾게 하기, 골프란에 장난감 숨겨서 찾기 놀이, 바닥에 물걸레질 해보기, 트램폴린 위에
폼폼이나 볼풀 공들을 올리고 그 위에 띄어보기 등의 활동 등으로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점차 늘려주세요. 아이 스스로가 움직인 결과로 입력된 촉각 자극은 구별 개의 촉각 자극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원식의 촉각 반응을 억제해 가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료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주세요. 물감, 물에, 거품 등 손에 묻히는 걸 싫어한다면 우선 붓이나 찍는 도구, 장난감 자동차에 물감을 묻혀 바퀴 자극 내기 등으로 손에 묻히기 전에 재료를 보며 익숙해질 시간을 주세요. 또한 곡물 도리 시 발가락과 발바닥에 닿는 느낌을 싫어한다면 양말을 신겨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센서리 백을 이용해서 재료를 지퍼백에 넣고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경험을 최대한 넓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싫어한다면 부모님이 만지고 노는 장면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통맥과 TV. 촉각 방어하면 편식도 빼놓을 수 없죠. 입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맛도 느끼지만 촉각 자극도 입력이 됩니다. 편식이 심한 아이의 경우 맛에 대한 거부가 있을 수도 있고 구강 내 촉각에 민감함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각적으로 민감하여 새로운 모양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촉각의 민감함으로 편식이 심한 경우 음식의 질감 중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보세요. 물컹한 음식, 고기와 같은 질긴 음식, 아삭거리는 채소 등이 있습니다. 음식을 최대한 잘게 해주시다가 점점 알갱이를 키워나가시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굽기, 조리기, 튀기기 등 음식의 조리법도 다양하게 해보며 아이가 최대한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거나 함께 만들어보고 재료를 만져보는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편식 없이 골고루 먹으면 정말 좋지만 우선 기본적인 영양의 균형만 맞춰주시면서 천천히 접근해주세요. 예를 들면 고기를 잘 먹지 못해도 계란을 잘 먹는다면 계란 요리를 다양하게 해주시고 채소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찾아보시면서 환경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편식 및 구강 방어가 있는 아동의 경우 구강 마사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조리법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찾기 등과 같은 환경의 개선을 통해 천천히 접근해 주시면서 먹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 예절과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편식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잘 먹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감통맥과 TV. 마지막으로 촉각 감각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촉각 감각이 둔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를 부딪혔을 때 통증 반응이 늦거나 걸을 때 벽이나 기둥들을 손으로 쓸면서 걸어가거나 아무 물건이나 무조건 집어서 만지려고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보다는 무조건 입에 넣거나 세게 물거나 자극이 강한 물건을 먹는 등의 촉각 감각의 둔감함으로 나타나는 반응과 추구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가면서 다양한 질감의 촉각 놀이 활동을 해주세요. 또한 껌 씹기, 젤리 먹기, 치발기 종류를 이용하여 강하게 씹는 자극을 주면서 감각을 입력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을 잘 적용한다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